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야수 자원 쪽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젊은 유망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투수진 역시 여전히 좋은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문동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리그 정상급 국내 선발로서의 퍼포먼스 활약을 보여줬고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투수들 그리고 야수들 구분해서 유망주들의 내년 시즌 예상 성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이트에서 선수들의 어떤 예상 스탯 같은 것들을 이맘때쯤에 이렇게 발표를 하곤 하는데 KBO 리그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실 선수는 김기중 선수예요. 개인적으로는 내년 시즌 한화 이글스의 마운드 젊은 투수들 중에 김기중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난 시즌 마지막 6경기에 이제 선발로 나와서 27이닝을 소화했고요. 23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00이었고 제가 굉장히 괜찮게 봤던 부분이 이 볼넷 개수입니다. 볼넷이 6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김기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시즌에 볼넷 허용이 조금 많아서 제구가 좋지 않아서 사실 중용이 되지 못했던 선수인데 오히려 선발로 나오면서 평균 구속을 조금 끌어내렸습니다. 불펜으로 뛸 때 140km 중반대의 평균 구속이었는데 선발로 나온 이 6경기 지난 시즌 전체로 봤을 때 140km대 초반대로 평균 구속을 좀 끌어내리면서 오히려 제구력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SSG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호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어떤 좋은 기억들을 토대로 내년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중 선수는 아마도 스프링 캠프에서 너무 부진하지 않는다면 선발 투수로서의 기회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4경기 정도의 선발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문동주 선수의 지난 시즌과 비슷하죠. 128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98K 딱 여기까지는 지난 시즌 문동주 선수와 비슷하다. 평균 자책점은 3.89 정도, 3점대 후반 혹은 여기서 이제 4점대 초반까지 기록을 하더라도 4선발, 5선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입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문동주 선수보다 약간 못한 정도예요. 지난 시즌 2023년의 문동주보다. 그렇지만 김기중 선수가 4선발 혹은 5선발 역할에서 이 정도 성적을 기록해준다면 한화 이글스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8승 정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김기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와 훈련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나이로 보나 연차로 보나 투구 어떤 좌완 투수다라는 점을 봐도 가장 어떤 류현진 선수와의 훈련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젊은 선수들이 직전 시즌에 막판에 성장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것은 이제 탄력을 받아서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김기중 선수가 그런 선수일 확률이 저는 제법 높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규현 선수입니다. 김규현 선수 역시 굉장히 빠른 볼 던지는 이제 우완 투수죠. 지난 시즌에 19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2.75였어요. 나쁘지 않았죠? 20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닝에 비교해서 탈삼진이 더 많았습니다. 볼넷은 10개인데 볼넷 개수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내년 시즌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에서 62경기 이번 시즌보다 훨씬 많은 경기를 출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58이닝 정도를 소화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 2.77, 55개의 탈삼진, 이닝과 탈삼진이 거의 이제 비슷한 정도로 이 선수는 삼진을 굉장히 잘 잡는 선수입니다. 홀드 한 14개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김기중 선수는 좌완에서 이 김규현 선수는 우완에서 상당히 기대하는 선수인데요.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예요. 평균 구속이 145.4km까지 나오는 선수고요. 완성도가 지난 시즌에 제법 높아진 스플리터, 이 좌타자 우타자 가리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탈삼진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제구도 사실 아까 볼넷이 제가 조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이제 퓨처스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규현 선수가 충분히 잘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하기로는 박상원이라든지 주현상 같은 좋은 마무리감이 있지만 김규현 선수도 그 마무리
경쟁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서현 선수인데요.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22와 3분의 1이닝 동안 탈삼진 개수는 어마어마합니다. 26개를 기록했지만 볼넷을 무려 23개를 기록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 7.25에 그쳤습니다. 몸에 맞는 볼도 너무 많았고요.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자면 45경기에 불펜으로 출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44이닝을 소화하면서 탈삼진은 50개, 굉장히 많이 잡았죠. 30개의 볼넷이 조금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초반에는 힘들 것이다. 평균 자책점 3.44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기에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그 투구 폼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1군과 퓨처스를 전전하다가 후반기 즈음에 한 6월 하순에서 7월 초쯤에 1군에 콜업이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위 자체는 그냥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최고의 투수예요. 역시 딱 한 가지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제구력인데, 최근 훈련한 영상을 보니까 이 선수가 투구 폼을 개선하는 것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투구 폼이 불안정하다 보면 제구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이죠. 문동주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신인 시즌을 마친 직후에 겨울 스프링 캠프 그리고 이제 개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우리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황준서 선수 예상 성적 한번 뽑아봤는데요. 황준서는 뭐 지난 시즌 프로에서의 성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상 성적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16경기 정도의 선발 등판 기회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준서는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86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3.75, 여기에 72개의 탈삼진, 선발승 5승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탈삼진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워낙 제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좌완이라는 메리트도 갖추고 있고요. 잘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관리도 제법 필요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막 100이닝 이상씩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동주 선수 신인 시즌 그리고 김서현 선수 신인 시즌 생각하면 이닝 관리를 잘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도 이닝 관리를 좀 잘 해주면서, 지난 시즌 윤영철 선수가 잘하기는 했지만 기아 타이거즈에서 그렇게 관리를 받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는 조금 이렇게 조심스레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즌 윤영철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비율 스탯을 기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중 선수 그리고 김민우 선수와 4호 선발 경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상이 되는데요.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자신감에 차 있고 지금 뭐 여러 영상을 통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모습, 오히려 문동주 선수의 신인 시즌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황준서의 입단 동기인 조동욱 선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기 정도 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10이닝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4.50, 10이닝 동안 5자책점을 예상을 했습니다. 7개의 탈삼진 예상해봤고요. 아마도 1군에서 많은 기회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화이글스의 불펜 뎁스가 많이 좀 두터워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당장 1군에서 직전감으로 많이 던지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고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요. 역시나 좌완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좌완치고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이기도 합니다. 제구 자체가 안정된 선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첫 해에는 힘든 시즌을 보낼 것도 같은데 2년차 3년차 경험이 쌓이면 이 선수도 충분히 잘해줄 것, 그리고 많이 성장을 한다면 조동욱 선수 역시 선발로도 쓸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선수는 정희왕 선수입니다. 정희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퓨처스에서 7이닝 노히터를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정희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스탯을 예상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불펜으로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퓨처스에서는 이 선수가 선발로 주로 등판을 했는데 마무리 캠프나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희왕 선수가 불펜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본인도 한두 이닝 끊어서 던지는 것이 조금 편하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 퓨처스에서의 성적은 60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4.20이었고 탈삼진이
탈삼진이 36개 조금 아쉬웠죠. 그런데 39개의 볼넷이 탈삼진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제구력으로는 1군에서 던지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 잘 이제 수정을 해서 1군 무대에서도 정희영 선수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1군 무대에서 스탯을 예상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정희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데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나름대로는 너무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만 희망회로만 돌리려 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뭐 우리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우리 선수들 부디 겨울에 좋은 모습, 부상 당하지 않고 좋은 훈련 과정 거치면서 내년 시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성장하면 한화이글스는 정말로 가을 야구가 꿈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 투수들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